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달에 2천 정도 쓴다. 순자산 기준. 거기 있어야 돼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이니까 의사분들은 꼭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턴 레지던트 이 과정 속에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목표가 있는 거죠. 점수가 있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페이닥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개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때부터는 그런 어떤 미션이 주어지지 않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알아서 각자의 목표를 세우거나 말거나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지.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선후배 얘기 들어가면서 생활은 일단은 편안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쭉 유지해 가서 사는 거 뭐 아무 문제 없게 되는, 어떤 이전에는 어떤 목표와 어떤 시간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막 정해져 있었다면 이때는 그런 게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필요 자금이나 이런 것들, 그 필요한 부분보다 상회하거나 그거에 뭐 2배나 3배 정도를 벌게 된다면 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냐면 은퇴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할 때, 그리고 또 하나인데 일을 하기 싫다 할 때. 누구나 그치. 누구나 있는데 생각해봐.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의사분들이 근무하는 건 쉬워 보이거든. 저 정도는 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지,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고충이 있고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 물론 난 평생 할 거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아. 그러면 은퇴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일할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하고 생각할 때랑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어떻게 되지? 그만둘 수 있나? 의 생각을 갖게 되지. 내 생활을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본인의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누구나 같죠. 누구나 같죠. 근데 누구나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필요 자금이 좀 다르지. 보통 사람과 의사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과의 생활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달에 2천 정도 쓴다. 순자산 기준 100억 있어야 돼요. 지방에서는 그 정도 없어도 되는데 지방에서도 현금성,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6, 70억은 있어야 돼요. 서울 기준은 100억은 있어야 돼요. 뭐 서울에서, 강남에서, 내지는 핵심 지역에서 100억 정도의 건물이 지금 뭐 월세 뭐 2천 내외 이 정도거든요. 그럼 거기서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는 거 없이 내가 생활을 딱 한다 했을 때 100억. 내가 4천 정도 쓴다. 200억. 근데 의사분들이 보면은 재테크를 뭐 배당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수익을 영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 그게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다.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한 달에 2천씩 나오는 걸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2천이다. 이러면 이제 점점 돈 가치가 낮아지면서 생활이 불편함이 오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커버가 된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맞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자, 근데 이 금액 100억이든 뭐 200억이든 300억이든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30대에 순자산 100억 하면 빠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진 않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래서 100억, 순자산 100억은 40대에 목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에 순자산 100억을 해보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집 빼고 순자산 100억 하는 게 맞죠. 집을 빼야 100억에서 2천이 나오겠지. 네. 40대에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곱하기 2 정도 해서 200억 정도 해보시는 게 목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노후 생활 불편함이 없을 거니까요. 그럼 그 나이 때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건가요? 그거는, 인생은 학창 시절과는 달라. 학창 시절에는 시험 한번 딱 봤어. 성적 딱 나왔어. 그럼 끝이야. 그 시험은. 기말고사에 잘 봐야 되지. 네. 우리가 자산을 이루는 거는 내가 살면서 그 안에만 되면 돼, 사실. 40대 되면 가장 좋아.
안 됐으면 50대에 되면 돼. 안 돼도 60대에 되면 돼. 근데 일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40대 하면은 빠르고 좋은 거지. 그때 100억 돼서 내가 2천 갖고 생활되면 되는 거잖아. 마감 시한은 없지만 빨리 할수록 좋겠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넘어가면 실패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좌절감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근데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은 이 얘기를 알아들으실 텐데 빨리 벌었다고 해서 부자로 오래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유지 상승하는 게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거 유지 상승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40대 순자산 100억 정도 된다면 빨리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늦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빠른 편? 그렇지만 40대 뭐 41세부터 49세니까 그때 정도에 됐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마음에 어떤 중심도 잡혀 있고 엉뚱한 거에 유혹당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때 정도 100억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됐으면 50대에는 100억에서 200억 가는 게 아니라 300억 이상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 왜냐면 우리가 100억을 만들었다는 거는 일해서 100억을 모은 분들도 물론 있단 말이에요. 재테크 없이.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한 달에 뭐 순이익 기준 그래도 한 5억 이상 돼야 되니까. 근데 이때 이미 100억이 이루어졌어요. 뭐 건물로 있든 뭐 어떤 재테크로 있든 현금으로 은행에 100억 넣는 분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사놨다고 칠게요. 건물을 사놨어. 그러면 50대 때도 이 건물은 증식하고 있을 거잖아요. 좋은 위치에 샀다면. 나 혼자 벌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 같은 뭔가를 하나를 복사해 둔 거죠. 그쵸? 얘도 증식하고 그럼 나는 나대로 해야죠. 너가 하나, 내가 하나. 그럼 300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본인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원을 해서 좀 잘 된다 하는 분 기준이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다는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40대인데 이미 순자산 100억 되는데 그럼 나는 됐나? 됐다면 300억 목표. 네, 부모님이 나 100억은 줄 건데 그러면 300억 목표. 돈을 키우는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가 돈을 까먹지만 않고 유지만 하는 생활만 되면 내 돈을 물려주면 얘가 부자로 쭉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돈을 벌거나 키우거나 하지 않아도 그거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대만 거치면 엉뚱한 결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 3대 안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부모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자녀가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이 자녀가 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돈을 까먹는 거는 5년, 10년 안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돈을 버는 능력, 불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는 거 플러스 불리는 능력. 벌어서 다 써버려서 마이너스 나오면 이건 말짱 꽝이죠. 그렇죠? 벌어도 의미가 없죠. 벌면서 모아가지고 불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예를 들면 사냥을 해서 잡아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해서 잡아서 새끼를 키우고 농장을 만들면서 가끔 잡는다. 엄청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능력을 갖추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벌고 증식시키는 거. 그러면 쓰고 놀고 어쩌고 이런 거에 시간을 안 보내고 그렇게 일만 하고 돈 증식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돈을 증식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돈을 벌고 모음에 있어서 특별히 뭘 많이 희생하셨나요? 그래도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뭔가 차를 바꾸고 싶거나 살고 있는 집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거나 하는 게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제한이라는 게 시간적인 제한이죠. 올해 할 거를 3년 뒤에 한다. 뭐 이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차 바꾸는 거 정도는 뭐 엄청난 몇십억짜리 사지 않는 이상 사실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 제약만 좀 있을 뿐이에요. 목돈이 모여서 자산 증식하기 전에 써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증식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 그때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불린다는 거, 자산을 늘린다는 거, 특별히 크게 뭔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내 모든 생활이 다 없어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일하는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내가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놀 때 돈 조금 덜 쓰고. 근데 젊을 때 누려야지 더 뽀대나잖아요.
정말? 할아버지 돼서 하는 음. 것보다 좀 더 젊고 음. 이쁘고 잘생겼을 때 더 이렇게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놀고 누리는 게 그게 이제 물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거를 꾸준히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멋지고 좋은 데 가는 거 할 수 있어. 어떤 날 가는 거 갈 수 있어. 그 정도 돈을 벌면. 그 정도라는 건 지금 적어도 한 달에 5천 이상 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데 가는 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뭐 한번 기분 내고 갈 수 있지만 그걸 매일 갔을 때 즐거움이라는 게 본인이 느껴지냐 이거지. 이미 일상이야. 의미가 없어. 좋은 데 가나 안 가나. 그걸로 인해서 자산 증식까지 굳이 방해를 받아야 될까? 젊을 때 좋은 걸 누리는 거 좋지만 이 누리는 걸 1년 365일 누려야 돼? 어떤 날에 누리는 거지? 어떤 날에 누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 이거를 방해하면서까지 즐기는 건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노후에 고생하더라도 지금 즐길 거야?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지금도 즐기고 그때도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적당히 하고 그때 확실히 하면 되잖아. 근데 저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막 소비하고 사치하는 쪽보다는 조금 더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3, 40대라고 하면 돈을 막 모으는 단계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진짜 뭐 건물을 사려고 그 사이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돈을 더 불리려고 뭐 뭔가를 한다거나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 근데 소장님이 영상에서 이제 30억을 가장 많이 맞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상담 오셨던 분이신데 음. 의사분이세요. 근데 30억을 도대체 어떻게 모으냐. 그래서 이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했는데 이제 많이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잠깐 보관이지 그걸로 이제 벌어서 쭉 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버는 정도면 그게 전업인 거지. 전업에 가까울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 몇 억 이상을 넣는다. 내가 확실한 실력이 없는데 몇 억 이상을 넣는다.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거는 피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돈을 버는 거는 본인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 하는 일을 잘해서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재테크를 하는 게 맞단 말이죠. 뭐 몇십 년 전에 주식의 상승률과 강남 부동산의 상승률과 하면 뭐 주식이 높다 낮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해도 되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묵직함이 있다면 사놓고 그렇게 존버의 시간을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냐 이거죠. 부동산은 그때 사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확실히 해서 여기에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병원에서는 이 정도가 맥시멈이야. 더 올라가기 어려워. 죄송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생각이죠. 왜 그 병원에만 있을 생각을 하세요? 확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겁나죠. 그쵸? 그리고 내 몸은 하나인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그 한계가 없다는 걸 제가 눈으로 많이 보거든요.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혼자 하는 병원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지 그 업의 한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더 큰 데로 가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게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가 두려운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개원을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한 번 더 해서 다시 잘 될 수 있을까의 불안감이 큰 거죠. 근데 한 번 잘했다면 두 번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순자산 100억이라는 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의사라고 해도 순자산 100억 갖기가 매우 힘든 돈인 거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본인 병원이 아주 잘된 분들이 도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묻는 거예요. 그런 거 목표 안 삼는 게 맞아요? 아니 목표로 삼는 게 맞아요?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목표로 삼으려고 했더니 난 안 될 것 같아 하면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목표로 하는 건 무조건 맞단 말이에요.
그쵸. 100억이든 3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여기서 왜 100억, 300억, 500억, 700억 안 하고 1000억이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단계에 이르신 분은 알 거예요. 1에서 3 갈 때 가슴이 뛰거든요. 3에서 5 갈 때도. 근데 5에서 7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100에서 300이면 3배고 300에서 500이면 2배란 말이에요. 500에서 700은 1.5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선 1000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대로만 일해도 40대에 100억은 순자산 100억은 되겠는데 이런 분들은 100억 목표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해도 될 거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삶에 활력이 없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다. 그럼 300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300억 될까? 아, 이거 가능할까? 아, 되면 좋겠는데? 이걸 목표로 잡는 거예요. 300억이면 500억, 500억이면 1000을 목표로 잡아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도 아니고 기한을 놔두고 뭐 등락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편하게 나중에 편하게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추구해야 된다. 남들보다 소득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부자다 아니면 생활이 넉넉하다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상위권에 있으면 그 상위권에 맞는 기준을 갖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미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40대 100억, 50대 300억, 네, 60대도 일을 하신다면 뭐 500까지 네, 이렇게 1, 3, 5, 1000 이렇게 목표로 삼으시면 인생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저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상담은 왔지만 맞아 소장님이랑 상담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다 팔고 뭐 아파트 정리해서 뭐 이걸 해야 된다 또 이거 막 이렇게 로드맵도 그려주고 방향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막상 본인이 이걸 하려고 하면은 너무 무섭다고 무섭지. 네,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 근데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 없는 게 언제까지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애들이 커서 결혼할 때쯤. 근데 그 기간이 아직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한단 말이야. 어떻게 안 돼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명확한데 이성과 마음이 이제 합쳐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아. 어렵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적으로 그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창 시절로 가보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 건 알지만 나가서 노는 친구들이 있고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결과가 어땠냐 이거죠. 그 미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경부 타고 부산 가느냐 아니면 뭐 다른 거 타고 뭐 강원도 가느냐 이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아탈 수 있는 톨게이트가 많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5년 뒤에 깨닫거나 10년 뒤에 내가 그때 그럴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뭘 하기가 어렵죠. 점점 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매주 상담하는 걸로 치면 의사분들 비율이 제일 높고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잡기 전에 통화를 하면 저희가 주어진 숙제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걸 잡고 싶어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을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네. 왜냐면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목표로 해야 되지? 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더 부자가 되고 싶어는 있어. 근데 내가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모른단 말이야. 가끔은 소득이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되는 일인데 여기까지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여기까지 가게 생겼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목표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해지더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순자산 100억 만들지 못하면요 지금 생활 유지는 언젠가 끊깁니다. 본인 일을 그만두고 나서 길면 10년 15년 안에 끊깁니다. 통장에 있는 걸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한다 아무것도 안 해주실 생각이라면 뭐 상관없이 그래도 꽤 길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근데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해줄 거라면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될 거예요. 50억 갖고도 2천만 원씩 1년 써봐야 2억 4천이고 10년 해봐야 24억인데 100억 굳이 있어야 돼? 하는 분 없어도 됩니다. 그분한테는. 불안한 삶이 이어지겠죠. 무슨 일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 지방에도 핵심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월세가 서울에 2,000보다는 더 많이 나오니까 노후 땐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더라도요 서울에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억짜리 기준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2천 나온다고 치고 여기 3천, 지방 3천 나온다고 칠게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산 증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산 증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를 사서 2천 나오지만 시간 지나서 얘 오름세가 얘보다는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팔고 그거 사도 됩니다. 근데 그때 가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걸 사냐 안 사냐, 내가 여기에 이걸 투자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뭘 먼저 하냐예요. 쓰는 걸 먼저 하냐, 투자를 먼저 하냐. 자, 간단히 쉽게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공부를 먼저 하냐, 노는 걸 먼저 하냐. 10대 때 놀고 20대부터 공부하겠어요? 10대 때 공부하고 20대부터 놀겠어요? 10대 때 놀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죽도 없도 안 되죠. 그 뒤에 공부하면 뭐가 돼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는 그 뒤에예요. 그렇죠? 근데 공부한다고 해서 아예 안 놀고 일한다고 해서 아예 안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틈틈이 할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안 시켜도 알아서 하거든요. 얘기 안 해줘도 그런 건 알아서 하거든요.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나서 일하고 그 뒤에 노는 거. 그랬을 때 결과값이 좋잖아요. 돈부터 모아야겠어요? 쓰기부터 해야겠어요? 네. 자산 증식부터 해야겠어요? 쓰기부터 해야겠어요? 네, 그건 명백한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얘기해. 네, 그 100억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30억으로 건물을 사는 게 얼만큼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무조건 50% 이상이지. 최소 50%.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쌓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 그 한계라는 건 물론 사람의 한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장에 쌓을 수 있는 한계라고 했잖아요.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 안 쓰고 못 빼깁니다. 사람이 안 쓰고 못 빼깁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가 있으면 투자하는 데 넣어야지. 이걸 넘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찢어져서 돈이 나가. 3억씩, 5억씩, 뭐 집도 큰 거로 바꿔봤다가 해외여행도 좋은 데로 가봤다가. 근데 그렇게 한 게 한 번 하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크게 확 상회하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해놓고 나면 그런 지출을 안 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 강제적으로. 맞아. 예전에 내가 돈이 있는 걸 알고 자꾸 주변에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빨리 건물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분도 계세요. 맞아. 이거를 안 쓰게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자산 증식의 역할도 하지. 근데 여기서 아까 너가 말했던 그러면 쓰는 즐거움은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놓은 즐거움이 쓰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좋아. 안정감에서 오는 즐거움. 나는 노후는 뭐 크게 문제 없겠구나 하는 이 안정감. 이건 사면서의 즐거움. 여기선 안정감의 즐거움. 이 차이가 나. 네. 뭘 원하십니까?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어. 이거 먼저 하면 이걸 못 누려. 네. 그래서 선후의 문제라고 한 거죠. 강남빌딩 황 소장. 그래서 오늘은 의사인 분들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의사인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 정도면 뭐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기준이면 크게 틀림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기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냐 안 되냐 나는 몰라. 난 뭐 지금 뭐 부모님 줄 것도 많아. 그럼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럼 거기로 전력 투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